정욱은 대체 뭘 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욱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조조의 책사들은 수도 없이 많고 또 다양한 전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욱, 곽가, 순유, 가후 등의 인지도가 높은 인재에 비해 정욱은 그 이름만 들으면 알지만 정작 뭐 했냐고 하면 잘 모르죠. 또한 정욱에 대한 묘한 기록이 있는데 바로 정욱이 면직당했다는 일이죠. 그럼 바로 가시죠. 정욱은 키가 크고 수염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즉 관우만큼의 미염공이었단 소리죠. 여튼 이 정욱은 동군 동아연 사람인데 황건적이 봉기했을 때 동아연의 현승이 황건적에 호응하여 군을 일으킵니다. 이에 정욱은 그 현의 대성을 설득하여 성을 지켜내고 동아현을 보전합니다. 이에 유명세가 올랐는지 연주자사 유대가 정욱을 초빙하려 했지만 응하지 않았는데 원소, 공손찬의 싸움에 새우등 터질 뻔하자 정욱을 다시 부릅니다. 이에 정욱이 공손찬은 원소에게 망할 것이라며 원소 편에 들 것을 일러주고는 또 떠납니다. 이후 유대가 사망하고 도조가 연주를 점령한 후 정욱을 불렀는데 정욱은 일말의 고민도 없이 부름에 응합니다. 이에 고향 사람들이 야, 너 유대가 오라 할 때는 안 가더니 하며 깠는데 정욱은 웃으면서 대답이 없었다고 하죠. 이를 본다면 정욱 또한 군주를 보는 눈이 꽤나 뛰어난 듯 보입니다. 여튼 이후 서주 학살 당시 조조는 정욱과 순욱에게 견성을 지키게 했는데 장막의 모반으로 위태로워지자 순욱이 정욱에게 너 백성들한테 인망 높잖아. 가서 설득해봐. 해서 정욱이 가서 설득하고 수비를 굳건히 하게 합니다. 또한 진궁의 도하를 맡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동요하고 다니니 조조가 오기 전까지 잘 수비해낸 것에는 순욱, 하후돈의 공도 있었겠지만 이 정욱이 여기저기 뛰어다닌 덕분이라고 볼 수 있죠. 이에 조조는 그대의 힘이 없었다면 난 돌아갈 곳이 없었을 것이오. 라 하며 동평상으로 해놨습니다. 이후에는 조조가 여포와의 전황에서 불리해지자 원소가 가소를 보내 우호 관계를 맺으라고 권유했는데 이에 응하려 한 조조를 보고 정욱이 말하길 어이 죽은 너 진짜 그러고 싶은 거야? 네가 원소보다 모자라다고 생각해? 순욱이나 나 같은 모사도 있는데 벌써 포기할 거야?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자 조조가 그만둡니다. 재미있는 점은 여기서 정욱이 예를 든 모사가 순욱과 자신인데 둘 다 조조에게 버림받았다는 걸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이후 유비가 서주를 잃고 조조에게 올 당시 정욱은 연주의 일을 총괄하고 있었는데 유비를 죽이라고 진언하지만 조조가 듣지 않죠. 그리고 유비에게 원수를 공격하라고 보냈을 때 또 정욱은 곽가와 함께 아니 유비 안 죽일 거면 데리고나 있지 또 보냈어요? 이제 뒤통수 치고 도망갈 거임 이라 했는데 이에 조조가 추격병을 보냈지만 못 잡고 결국 유비는 차주를 제거하고 서주를 점령하죠. 부디 정욱은 관도대전에서 700명의 병사로 견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조조가 병사를 늘리려 하자 정욱은 늘리면 원소가 경계에서 공격할 거니까 늘리지 마셈 해서 조조가 안 늘립니다. 이후 가후는 담력이 대단하다고 하죠. 이후 원담, 원상과 싸울 때 이전과 함께 군량을 수송하는 역할을 맡게 되죠. 형주 점령 후 유비가 손권에게 도망가자 사람들이 손권이 유비를 죽일 거라고 했지만 정욱만이 죽이지 않고 사형해서 우리를 막으려 들 거다 했는데 바로 그대로 됩니다. 이후에는 재미있는 기록이 있는데 마초와의 동관전투 당시 조조는 정욱과 조비를 수도에 남겨 지키게 합니다. 그러나 반란이 일어났고 이들을 토벌했는데 사람들이 법에 따라 다 처형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욱만이 항복한 자들을 처형하는 것은 혼란스러울 때나 적용할 법이고 지금은 항복한 자들도 포용해야 한다. 굳이 죽이겠다면 조조한테 물어보고 난 후에 정해라 라고 하였는데 군사 관련 일은 모두 정욱이 맡고 있어 굳이 조조에게 물을 필요도 없다라고 주변인이 설득하자 정욱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에 조비는 왜 말을 하다 마냐 하자 정욱이 일이 바쁠 때나 전담해서 맞는 거지 지금은 별 탈도 없는데 굳이 내가 나서서 할 필요 없이 그냥 조조한테 물어보면 된다 라고 하자 조비가 감탄하며 조조에게 물었고 조조는 죽이지 말라 하고 돌아와서는 야 아빠랑 아들 사이에서도 줄 잘 타네 하는 걸 보면 처신도 굉장히 유려한 인물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다음 기록을 보시죠. 정욱의 성품은 강하고 굳세요. 남들과 잘 맞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이 정욱이 모반한다고 고하자 태조는 그를 더욱 후하게 대우해 주었다. 위나라가 건국되자 위위에 임명되고 중위 형정과 위를 다투었다가 면직되었다. 조조와 조비 사이에서 누구 하나에 밉보이지 않게 잘 줄을 타던 정욱인데 주변인들과는 그닥 사이가 좋지 못했던 모양이죠. 특히 이 형정이란 사람과 위를 다투다가 면직되었다고 하는데 이 위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뭔가 몸가짐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예법에 몸가짐을 정하는데 의견 차이가 있었던 모양이죠. 이 형정이 사실 오나라에 손권 오왕으로 봉해주러 갔던 인물인데 가마에서 안 내렸다고 장수한테 호되게 욕 들어먹은 양반입니다. 해서 이 형정이 뭔가 오만불손하게 굴었고 이에 정욱이 형정의 위의를 지적했거나 아님 그 반대 또는 어떠한 예법에 관한 몸가짐에 대한 의견 차이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록이 없어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아한 점은 바로 앞의 기록인 정욱이 모반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믿고 지켜줬는데 위나라가 건국되고는 왜 형정보다 훨씬 고관인 정욱을 면직시켰는지 의문입니다. 위나라가 건국된 시기를 언제로 잡던 간에 조조, 조비 둘 다에게 신임을 얻었던 인물로 보이는데 대체 어떤 부분에서 면직당하게 된 건지 궁금하네요. 게다가 조비가 제위에 오른 후 다시 불렀다는 걸 보면 그만큼 신임을 받고 있던 인물이었고 의지할 만한 인물이었단 건데 위서의 인육 논란으로 인한 뭔가 음모가 있던 걸까요? 여담으로 삼공에 오르지 못한 이유가 이 인육 논란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바로 앞 기록에 공으로 삼으려 했는데 죽으니 란 기록이 있다는 걸 본다면 이 기록이 블러핑 같은 게 아니라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조금 앞서 중원이 평정되어 가자 조조는 연애를 베풀고 이때 정욱에게 야, 너 없었으면 나도 없었어 하면서 앞으로도 잘해보자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했지만 정욱은 족함을 알면 치욕을 당하지 않으니 저는 이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며 병사를 돌려보내고 문을 닫은 후 나오지 않았다고 하죠. 여기서 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족함을 알면 치욕은 당하지 않는다라고 조조에게 말했다는 것은 이제 이 이상으로 가면 치욕을 당할 거다 라는 의미가 되죠. 형정과의 불화든 뭐든 결국 면직으로 치욕을 당하는 정욱은 어찌 보면 조조나 조비의 성정을 눈치채고 이렇게 내가 잘 처신해도 언젠간 치욕을 당할 거니 여기서 그만하고 쉬자 라는 생각이었을 수 있겠죠. 이를 본다면 정욱은 뭔가 굉장히 이중적인 인물로 보이는데 유대가 오라 할 때는 안 가서 딱히 야망이 없어 보이다가도 조조가 부르니 바로 가고 그래서 또 야망이 있는 인물인가 싶은데도 병사 반납 후 집에 돌아간 거 보면 이게 뭐지 싶기도 한 참 아이러니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조와 조비의 사이에서 유려한 행실을 보여주며 둘 모두의 신임을 받은 인물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반면 조조를 초기부터 따른 중신들 중 정말 드물게 순옥과 함께 조조 살아 생전에 면직된 인물이니 참 특별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다시 복직까지 된 희대의 특이한 케이스죠. 해서 제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정욱은 사리분별이 깊고 주군의 마음까지도 읽는 유능한 도사였고 이는 마치 조조가 숙청한 순옥, 양수와 비슷한 성향의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곽가다 가호처럼 능들맞은 처세술을 뽐내진 못했고 기록상으론 FM, 딱딱, 고지식한 인물로 보이기에 정욱이 뭐 숙청까진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조조가 마음에 안 드는 발언을 했고 이에 정욱을 면직시킨 게 아닐런지 조조가 마초와의 전쟁 당시 돌아와서 한 말이 저에게는 왜 이렇게 들릴까요? 그대의 군계는 비할 바 없이 현명하오. 우리 두 부자지간에 처신도 잘 처리를 하는구려. 야, 너 능력이 뛰어나구나. 근데 나랑 조비 사이에서 줄타기 하면서 어느 누구한테도 진심을 다하진 않는 것 같네. 꼰대였습니다.